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심장 이상 신호 알아보기. 먼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무거운 돌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몇 분 이상 계속됩니다. 어깨나 팔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왼쪽 팔 쪽으로 통증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이나 목, 등 쪽으로도 불편함이 올 수 있습니다.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힘들어집니다. 숨을 쉬기가 어렵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식은땀이 갑자기 나기도 합니다. 열이 없는데도 온몸에서 땀이 흐릅니다.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거나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2부 즉시 해야 할 행동.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119, 그러니까 구급차를 부르는 번호입니다. 전화를 걸면 상황을 설명하세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쁘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계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집 주소나 건물 이름을 천천히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구급 상황실에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바닥에 주저앉거나 소파에 기대앉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을 열어두세요.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다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약이 있다면 복용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심장 약이 있다면 바로 드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혀 밑에 넣어주세요. 이 약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처방받지 않은 약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조용히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심장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구급차를 기다리세요. 삼부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운전하지 마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운전대를 잡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중에 의식을 잃거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두 번째, 증상을 참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계단을 오르거나 짐을 들지 마세요. 심장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피해 주세요. 네 번째, 물이나 음식을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목이 메거나 사례가 들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4부 평소 준비사항. 혼자 계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두세요. 가족이나 이웃의 전화번호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두세요.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응급정보를 준비하세요.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을 적은 메모를 준비하세요. 복용 중인 약 이름도 함께 적어두세요. 이 정보를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두시면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을 가까운 곳에 두세요. 심장약은 침대 옆이나 거실 테이블에 놓아두세요.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주소를 외워두세요. 본인이 사는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핸드폰을 가까이 두세요. 화장실에 가실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가세요.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부 심장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 이제 평소에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으로 약을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은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 알람을 맞춰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몸이 불편하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드세요. 음식은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충분히 쉬세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세요.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걱정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세요. 여섯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석 달에서 6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부 잘못 알려진 정보 바로잡기.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으시는 이야기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침을 세게 하면 된다. 심장 문제가 있을 때 기침을 세게 하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침보다는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을 먹으면 된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지 않으신 아스피린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세 번째, 찬물을 마시면 진정된다. 찬물이나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은 마시지 마시고 구급차를 기다리세요. 7부 가족에게 알려야 할 내용.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족에게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세요.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신지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 이름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으세요. 연락이 안 되면 이상하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상 연락 계획을 세우세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정해두세요. 가족들도 그 계획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8부 이웃과의 관계. 혼자 사실 때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웃과 인사하세요. 같은 층이나 옆집 분들과 자주 인사를 나누세요. 얼굴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연락처를 교환하세요. 가까운 이웃 한두 분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세요.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사무소 번호를 저장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9부 마음의 준비. 응급 상황에 대해 알아두시면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혼자 계실 때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19에 바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앉거나 누워서 구급차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평소에 준비를 잘 해두시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